최근에 그 보아 씨가 25주년 기념 콘서트를 기획을 하셨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제 뉴스 기사를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릎 급성 골괴사, 뭐 수술 불가피 뭐 이런 단어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콘서트가 취소됐던 것 같아요. 아마 보아 분의 이제 팬분들은 굉장히 좀 걱정도 되시고 이제 콘서트가 취소됐으니까 많이 상심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좀 봐왔던 연예인 분인데 그런 기사를 보니까 제 눈에 일단 띄기도 띄고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좀 알아도 봤거든요. 알아도 봤는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또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급성 골괴사는 말 그대로요. 급성, 갑자기 골괴사, 뼈가 괴사된다. 이제 죽는 병이긴 해요. 복숭아 옆에 종 먹잖아요. 까맣게 무릎 일부가 그렇게 까맣게 썩어버린 거예요. 근데 아마도 제가 보아 씨의 나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급성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.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마 한 초등학생 때부터 그 연예인 생활 하지 않으셨었던가 뭐 제 기억이 좀 그렇거든요. 근데 그 나이 때 운동 많이 한 어린 친구들이 좀 오는 게 있거든요.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하는데 아마 약하게 깔려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합니다.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뼈가 다 여물지 않았을 때 너무 많은 운동을 했을 때 생기는 이제 대표적인 병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이게 좀 더 유명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지도 모르겠어요. 오스구치 병이라고 어렸을 때 운동 좀 했다 하는 분들은 이제 무릎에 어떤 성장판이 이제 아물지 않고 여전히 열려 있는 병이 있어요. 그냥 원래 뼈가 붙어 있었을 될 자리가 이제 뼈가 떨어진 채로 그냥 그렇게 이제 성장이 돼 버리는 겁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힘줄이 자꾸 그 뼈 조각을 잡아당기게 되고요. 괜찮으신 분은 괜찮은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또 아프기도 하거든요. 그런 게 약하게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. 그렇게 있지 않고서야 그냥 정상적으로 성장이 잘 완료됐고 그냥 크게 무릎에 병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30대 여성이 이렇게 급성 골괴사가 올 확률은 정말 낮거든요. 그러니까 해봤자 진짜 그래도 흔한 게 한 50대? 지금 10대, 20대 아니면은 뭐 50대, 60대 이런 거지 30, 40대는 진짜 없어요. 그런 약간 배경을 좀 토대로 추측을 해보면은 뭐 춤 많이 췄으니까 그냥 원래 뭐 내가 좀 몸 많이 쓰니까 무릎이 원래 좀 아픈 거지 좀 이렇게 지내시다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제 뭐 MRI라든지 이런 걸 좀 찍어 보셨을 것 같고요. MRI 찍어 보면은 이제 그 골괴사 이제 확실히 보이거든요. 엑스레이로는 사실 잘 안 보이는 경우 많아요. 대퇴골에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대퇴골 일부가 컵 같은데 약간 이빨 나가는 그런 모양 있잖아요.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움푹 패여 있거나 아니면은 좀 구멍이 숭숭 나 있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 보면 골괴사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. 알고 봤더니 저기가 그 자리였구나 좀 이렇게 좀 눈치를 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봤을 때는 정말 사실 전문가가 봐도 뭐 근골격계 전문으로 보는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따로 봐도 놓치는 경우 꽤 많습니다. 근데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크기나 깊이에 따라서 되게 다르긴 달라요. 밑에 있는 뼈가 그렇게 많이 상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특히 이제 완전히 아기 때, 그러니까 박리성 골연골염이 발견됐을 때 그때 되게 괜찮은 경우는 그냥 쉬세요가 치료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어른까지 이걸 끌고 왔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골 괴사가 좀 진행한 채로 있었을 텐데 대부분은 연골 재생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. 근데 연골 재생술 안 해도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래 묵은 거 같은 경우에는 골연골 이식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도 이렇게 마찰이 발생을 할 텐데 얘네들도 이제 뼈끼리 부딪히면 아플 테니까 뭔가 둘러싸줘야 될 구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도자기처럼 매끈하게 싸져 있는 그 구조가 연골인데 우리가 다 닿지는 않아요. 좀 일부 좀 잘 안 닿는 부분 연골도 있어요. 그런 데 거를 떼다가 되게 중요한데 옮겨줍니다. 이제 그렇게 이제 연골 이식술을 하기도 하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고전적인 방법이고 사실은 이거는 약간 뭐 되게 약간 실험적인 방법에 아직은 속해요. 막 실험실에서 연골을 좀 키워다가 이렇게 이식술을 하기도 막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뼈의 상태가 생각보다 되게 잘 받쳐져서 이 뼈에서 연골을 약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굳이 딴 데서 옮겨오지 않고 그 뼈의 연골 재생 능력을 최대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서 뼈에서 뼈진이 나오게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
거기에다가 뭐 줄기세포를 좀 같이 좀 심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뼈 자체가 가진 재생력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긴 있습니다. 근데 어쨌거나 이거 뭐 수술을 잘 계획해서 잘 하면은 결과는 되게 좋은 편이고요. 특히 이제 젊을수록 결과가 좋아요. 아무래도 뼈에서 나오는 재생력이라든지 뼈를 옮겼을 때 이식된 자리에서 잘 살아남는 그런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젊을수록 좀 더 유리하거든요. 그래서 뭐 팬분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? 어느 정도 이상 진행했으면 수술하셔야 돼요. 그 놔뒀을 때 점점점 그 부위가 넓어지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게 수술을 하지 않고는 아예 재생 자체가 되질 않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진짜 어려서 아직은 그 뼈 자체가 자라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냈다라고 하면은 이게 발견됐을 때는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되긴 합니다. 그러면은 꼭 많이 움직인 사람들만 이렇게 생기느냐? 그렇지는 않아요. 좀 몇 가지 요인들이 있긴 있는데 술 술 많이 드시면은 이거 확률 꽤 올라갑니다. 그리고 뭐 약간 의사로서 이제 잘 써야 되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. 스테로이드. 적절할 때 제용량을 정확한 위치에 잘 쓰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는데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신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많이 써야 되는 병들이 있어요. 특히 이제 피부과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기간 뭐 한 1년, 2년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좀 의학적인 그 과거력이 있다. 그러면 조금은 걱정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비단 무릎뿐만이 아니라 고관절에도 잘 생기거든요. 그래도 젊었을 때 발견하면 좀 더 낫다.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릎 해방일지 김방현이었습니다.